안녕하십니까. 시간을 아껴주는 강사 루시아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임용시험을 대비하는 설명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전문상담 임용시험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제가 어떤 커리큘럼으로 준비를 했는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순서는요, 먼저 문제 유형이나 모집 현황, 그리고 시험 과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출제되어 왔는지,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우리 2022학년도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 이어서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하고, 또 저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줌 관리반을 지금 그러니까 올 1월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1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어서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줌 관리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제가 또 수업을 반복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회독 반복 수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임용시험 문제 유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교육학과 전공 A, B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은 60분 동안 1교시부터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요, 한 문제거든요. 한 문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게 배점이 20점짜리 논술형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물어보는 세부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구성을 잘 짰는지 이런 것들도 배점이 거의 5점 정도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또 4가지 정도의 그 물어보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합해서 20점이 되어 있고요.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전공이 되겠죠. 그래서 전공 A, 전공 B가 있는데 특별히 뭐 과목이 어떻게 나눠지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이제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기입형과 서술형 각각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90점, 여기에서 90점, 90분, 90분 이렇게 시간이 분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수는 여기 위에서 전공 A에서 40점이고 전공 B에서도 40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시간은 교육학 60분, 전공 A 90분, B 90분 각각 이렇게 되고요. 사이사이에 40분씩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문항은 여기에서 20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공에서는 80점이 돼요. 그래서 합해서 100점이 1차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제 여기 기입형과 서술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공 A에서는 기입형이 4문제, 그리고 서술형에서는 8문제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입형은 8점이죠. 그러니까 4문항짜리가 그 4문항 2점짜리가 4문제씩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 8문항은 4점짜리가 8문제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뭐 논술형도 우리 전공에 있었고요. 그리고 기입형 2점짜리도 있었고 서술형도 4점짜리, 5점짜리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거 다 없어졌고 전공에서는 2점짜리 기입형 그리고 4점짜리 서술형 이렇게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출문제 조금씩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 4점짜리 문제에서는 그 안에서 또 작성 방법 이래가지고 물어보는 것들이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B에서는 기입형이 문항수가 두 문제로 줄었어요. 그래서 2문제로 줄었지만 대신에 서술형은 8문항이 아니라 여기서는 9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전공에서는 총 23문제 그리고 여기 교육학 포함해서 24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TO 및 경쟁률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TO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우리의 큰 관심사죠. TO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지금 경쟁률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TO는요.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딱 여기에서 이렇게 크게 갈라져요. 앞에서 보시면 2015, 16, 17, 그 이전에는 그렇게 TO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100명 조금 넘는 정도였죠. 그런데 갑자기 2018학년도 임용시험에서 TO가 완전 늘어가지고 이렇게 567명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렇게 계속 나오고요. 이번에는 736명의 TO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예전보다 많이 그만큼 또 응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100명대일 때는 보시면 500명이나 뭐 계속 늘고 있는 추세기는 하지만 1000명이 안 넘죠. 그리고 경쟁률은요. 5대1에서 이렇게
6대 8. 왜냐하면 응시 인원은 점점 늘었는데 TO는 이때까지 그렇게 많이 안 늘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조금씩 거의 7대 1에 가깝게 늘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TO가 는 거예요. 이렇게 늘 거라고는 그 1년 전에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경쟁률이 줄었는데요. TO가 는 거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줄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때 이렇게 800명대였다면 사실 이 정도 느는 추세면 거의 뭐 늘어도 1000명 이 정도 돼야 되겠죠. 그런데 확 늘었던 게 이제 TO가 늘면서 준비를 할까 말까, 자격증은 있는데 내가 응시 자격은 되는데 좀 포기를 했거나 고민 중이셨던 분들이 약간 뒤늦게도 막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도전을 하셔가지고 이때 좀 접수 인원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아지면서 TO가 이제 정말 많아지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는 꾸준히 계속해서 또 인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3점 몇 대 1 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번에도 2,500명 이상이 응시를 했어요. 자, 전문상담 임용시험 과목은요, 되게 많아요. 들으셨는지,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2017 학년도까지는요, 이렇게 7과목이 정해 있었어요. 상담 이론과 실제, 성격 심리학, 특수화 상담, 심리검사, 집단, 가족, 진로 상담.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학교 상담 같은 그런 영역에서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2018 학년도에서는 이렇게 과목이 이만큼이 바뀐 게 아니라,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만큼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심리학, 심리학개론, 학습심리, 상담실습, 심리치료, 아동심리, 청소년심리 있는데 요거를 뭐 발달심리나 아동청소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봤을 때 우리가 13과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여기에도 없는 과목이 최근에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교육심리학인데요. 교육심리학에서 이 전전시험부터 자꾸 조금씩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심리학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중요한 내용은 같이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일단 다 중요한 내용이겠지만 이쪽 과목들을 더 우선시해서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이라는 게 기출에서 완전히 더 이렇게 기출을 영역을 무시하고 새로운 내용들만 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과목들은 항상 거의 조금씩이라도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을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양이 많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이상심리학이에요. 이상심리학 과목은요, 정신장애에 관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공부하면 재밌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되게 재미있는 과목인데 시험 보려고 암기를 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과목이 일단은 이 이삼심리학이라는 과목 안에 DSM-5에 있는 정말 그 장애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DSM-5가 1000페이지가 넘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원인이나 치료법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싫어하면서도 좋아하는 과목, 어쨌거나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과목이 되겠고요. 우리는 1월 달부터 이 과목을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심리학개론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머리 아파하시고 이걸 봐야 돼요 하시는데 사실 이 과목이 안 들어갔으면 몰라도 들어갔죠. 그러면 우리는 봐야 되죠. 그리고 이번 시험에 2022 학년도 시험에서는요, 심리학개론도 문제가 꽤 나왔어요. 그리고 학습심리라든지 이제 심리치료는요, 임상심리학, 심리치료 같이 이제 하나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문제가 나오고요, 이쪽에서도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추가되는 과목들에 대한 비중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출제 흐름입니다. 일단 최근 3개의 학년도 3년도치를 좀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이전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요, 객관식도 있었어요. 뭐 19년도까지가 아니라 더 이전에 객관식도 있었고 막 논술형 문제도 2019년도까지는 뭐 10점짜리였지만 더 이전에는 20점, 30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객관식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있었고요. 이때는 개념의 정의나 명칭 쓰는 문제들도 많았고 그리고 기출 이전에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더 심화되거나 확대되거나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요, 대부분 사례랑 연결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2020학년도는요, 아마 선생님들 먼저 이때 시험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한숨을 푹푹 쉬실 거예요. 이때는 선생님들이 정말 제가 시험장에 가진 않았지만 반응이 시험지가 나오면 이게 우리 시험지가 맞나? 일단 딱 봤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뒤에 문제들을 막 이렇게 보다가 이게 상담 임용 과목이 맞나? 하면서 다시 표지를 보고 이렇게 하셨다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기출 영역에서 벗어난 게 많이 나왔던 해가 바로 이때예요. 이렇게까지 기출이 조금 나왔던 적은 없었거든요. 거의 절반도 안 돼요, 기출 영역은. 그리고 정말 우리 영역을 벗어난 특수라든지 아예 조금 다른 그런 굉장히 지엽적인 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는 평균 점수도 되게 그 합격 컷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점수가 낮습니다. 자, 이때부터 제가 아까 그 보여드린 문제 유형이 이때부터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A, B 합해서, 전공 A, B 합해서 기입형이 2점짜리 6개, 서술형이 4점짜리 17문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고요. 지금도 이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정말 기출 영역을 벗어난 그런 문제들, 지엽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때에서는요, 사례에 연결하는 문제들도 있기는 했지만 그보다는 뭔가 명칭이나 정의를 써라, 효과를 써라 하는 것처럼 좀 암기 같은 것들을 그런 걸 물어보는 것들이 꽤 많이 차지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해 보시면 2021학년도 임용시험인데요. 이때는 암기보다는 적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문이 있으면 거기에서 찾아서 쓰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기가 아니니까 쉬울 것 같지만 찾아 쓰는 게 사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례에서 있는 것들이 그 어떤 개념의 정의 같은 거 의미를 녹여낸 거기 때문에 차라리 정의를 딱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라 약간 숨어있는 느낌이어서 이런 문제들이 시험장 가면 이 부분인가 약간 당황스럽게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조금 지문에서 찾아 쓰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찾아 쓰려면 이거를 내가 그냥 모르는 상태로 암기해서는 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 문제에서는 보통 학자 같은 것들을 다 주어지는 식인데 그런 어떤 학자라든지 정확하게 물어보는 단서가 좀 부족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심리학에 대해서도 이때부터 조금씩 이제 출연을 하고 있는데 교육심리학 문제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최근에 봤었던 2022학년도 임용시험이에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암기보다 적용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단서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약간 요때랑 느낌이 비슷한데 조금 더 애매하거나 단서 부족한 문제가 이때보다는 조금 더 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만 또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여러 번 보면 답이 보이는 그런 문제들인데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부족하고 긴장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단서를 정확하게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꽉 채우거나 굉장히 빠듯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신 기출 문제들이 이때 나왔던 같은 주제의 문제들이 다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추가된 과목들이 조금 비중 있게 평소 때보다는 더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최신 기출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상심리학인데 이상심리학이 예전에는 진단명이나 진단 기준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했어요. 진단명은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고요. 그 장애가 어떤 범주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진단 기준 A, B, C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각각 항목에서 그런 어떤 사례의 그 항목들이 있는지 찾아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러니까 진단명, 진단기준 이런 것들을 암기해야 되는 거였는데요. 작년 문제에선 어떤 게 나왔냐면 어떤 공황장애의 원인이라든지 혹은 뭐 강박장애의 치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냥 원인이나 치료법은 아니고요. 대표 학자들, 대표 기법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DSM과 더불어 이상심리학 개론서들에 나와 있는 그런 책들인데 유명한 것들은 항상 제가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제 그런 문제들은 다 다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정말로 어떤 진단명 기준을 떠나서 아, 원인이나 치료법이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하면서 올해는 사실 이런 진단 기준을 A, B, C, D 세부 항목으로 보고 개월수 암기하는 거는 사실 초반에 같이 하긴 하지만 모의고사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비중을 작년보다 훨씬 줄이고 원인이나 치료법, 대표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중을 늘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원인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추가 과목에 대해서 좀 이전보다 좀 다양하게 출제가 됐다라고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들을 봤을 때 전문 상담 임용 시험에서 상담교사를 뽑는 시험에서 이런 문제를 내야 되나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신경계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저는 모의고사에서 다 내기는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우리 상담 교사를 뽑는 시험인 건 맞죠. 그렇지만 이거를 상담 교사가 하는데 얼마나 연결이 되느냐에 대한 관점보다는 각각의 이 과목들이 추가됐잖아요. 그 과목에서는 뭐를 중요하느냐에 대한 것도 중요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담 임용 이 시각으로 봤을 때는 최신 기출이나 이전 기출들 그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나왔던 것들을 그 모의고사나 문제풀이에서 당연히 그 내용들 당연히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또 이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막 선생님들 이런 것도 우리 해야 돼요. 선생님 이런 거 버리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몇 번 하시기도 했는데 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진로 상담에서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뭐 브레이필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그것도 제가 원래 나왔던 영역이 아니지만 나중에 추가를 했거든요. 왜 내용을 추가하면서 모의고사 때 설명을 드렸냐면 그 직업 상담사 이런 자격증을 봤을 때는 꽤 문제에 나왔던 그런 주제였어요. 그래서 각각 그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그 과목들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 이런 것들을 선생님 우리 임용시험 상담과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우리 그래도 이 부분은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도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정말 왜 우리가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우리 다 영역에 들어가 있고 그 과목에서 중요하니까 버리면 안 돼요 라고 했었던 것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제가 뒤에서 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출 영역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영역들도 많이 나왔고요. 바로 지난해에 나왔었던 것도 연달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슈퍼라든지 MMPI 2코드 이런 것들은 계속 나왔는데 정말 제가 MMPI에서도 사실 2코드, 3코드 이런 것들 할 때 제 나름 고민을 많이 해서 이번에는 어떤 게 나올까 그리고 어떤 게 이 코드에서 좀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왜냐면 코드 조합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항상 2코드 나올 때는 제가 모의고사에서 냈던 그 코드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뭐 27 이랬으면 27 똑같이 나오고 근데 이번에는 제가 2코드가 아니라 3코드로 해서 4, 5, 6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똑같이 4, 5, 6이 나와서 선생님들이 너무 신기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예전에 나왔지만 계속 연속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슈탈트 접촉 경계 혼란도 연속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의고사에서 다 연습했었던 것들이라 그래도 선생님들이 약간 모의고사의 연장 이런 느낌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지능검사인데요. 위스크 4판까지 예전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5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려나 해서 사실 작년부터 계속 어떤 부분이 개정됐는지 다뤘고요. 작년에는 이제 제가 4판을 토대로 하면서 5판을 추가로 하거나 모의고사에서도 5판보다 4판의 비중을 더 다뤘는데 이제 5판이 나온 지 꽤 됐기 때문에 위스크5에 대해서 비중을 더 크게 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제들도 사실 4판보다는 뭐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5판 아예 척도들 이런 것들로 이제 문제를 내고요. 5판에 뭐 소검사라든지 그런 식으로 했는데 문제에서도 이번에 이제 5판이 나왔어요. 선생님들이 4판, 5판 둘 다 해서 너무 힘들다고 하셨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예보다는 예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 과목에서 문제가 나온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먼저 심리학 개론이에요.
아니, 이런 문제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정말 많이 하셨던 거거든요. 우리 신경계, 요거 이제 뉴런이나 이런 신경계가 있는데요. 보시면 비슷하죠. 이쪽 게 이번 시험에 출제된 거고, 이게 제 모의고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자율신경계부터 그 다음에 교감, 부교감 신경계로 연결이 되는 게 기역, 니은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제가 요렇게 보시면 자율신경계에서 교감, 부교감 신경계를 기역, 니은으로 하고요. 요런 거 이제 보시면은 명칭, 기능 이런 것들 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스트레스 상황에서 신체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동원하고 여기서는 안정시키고 에너지 보존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답이었어요. 근데 문제에서도 정말 이렇게 기역, 니은이 나오면서 이거를 스트레스와 어떤 이완 훈련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했었던 모의고사에 했던 내용을 기법과 연결해가지고 쓰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요 1번 문제라고 되어 있죠. A형 1번이었어요. 근데 제가 또 이 문제를 모의고사에서 냈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1번부터 나와서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이거는 제가 변화맹에 대해서 문제를 냈어요. 그런데 변화맹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막 변화맹은 뭐고 부주의적 맹시는 뭐고 선택적 부주의는 뭔가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모의고사에서 되게 제각각으로 나왔었어요. 답이. 그래서 원래 답이 여기 변화맹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주의적 맹시와 변화맹을 사실 혼용해서 사용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혼용해서 쓸 수도 있지만 각각 구분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고 이게 이런 어떤 칵테일 파티 효과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해설 강의하면서 설명드리고 또 그래도 이해가 좀 어려우시거나 헷갈리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다음 주에 다시 설명드렸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칵테일 파티 효과나 아니면 부주의적 맹시 이런 것들 네, 선택주의, 부주의 이런 관련된 개념들이 바로 1번부터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 심리학 개론과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이렇게 추가된 과목에서 나오는 것들이 꽤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자, 여기 보시면 볼더 모델, 뭐 수련 모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임상심리학의 수련 모델 관련된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에서 우리 했었는데, 네, 여기에 보시면 볼더 모형을 답으로 쓰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볼더 모델에 대해서 요거를 무슨 모델이라, 볼더 모델이 무슨 모델이냐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문제 지문에 있던 거를 답으로 쓰시는 거거든요. 답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과학자 전문가 모델이 볼더 모델이에요. 과학자처럼 연구하고 정말 실무자처럼 우리가 실무에 대한 부분, 연구에 대한 부분을 둘 다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거였는데 그 역할, 과학자와 전문가 역할 모두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볼더 모델 이런 문제 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추가되거나 안 나왔던 영역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자, 여기는요 지문이 엄청 길게 돼 있어요. 글씨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자, 그냥 뭐 어차피 지금 기출 해석하는 건 아니라서 제가 여기 뭔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 에인즈워스의 세 가지 애착 유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토마스와 체스의 세 가지 기질 유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지엽적인 건 아니고요. 아마 이거는 많은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고 학부에서도 배우셨을 수 있는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과목에서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다 제가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에인스워스의 애착 유형 그리고 토마스 체스 여기 보면 세 가지 기질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선 더디나이가 답이었는데 요 세 가지 기질들에 대해서 쓰는 그런 문제들도 냈었습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제 그 학습 심리학, 이상 심리학 다 진짜로 우리 추가된 과목들이 골고루 나왔죠. 여기에서는요, 지금 자극 일반화에 대한 그 학습 심리학 개념이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공포증이 형성되는 걸로 해서 우리 이상 심리학 특정 공포증에서 공포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 모우러 이론으로 배웠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모우러 두 가지 요인 그리고 여기 지금 요 과정이었는데 요 문제가 바로 제가 모의고사에서 냈던 자극 일반화 개념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도 보시면은 모우러 회피학습 이요인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여기에서 공포가 형성되고 어떻게 유지되는지 설명드렸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임용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인데요. 앞에서 제가 이제 뭐 언제는 암기가 더 많이 중요하게 나왔고 요즘에는 사례 적용이 더 중요하게 나오고 제대로 이해하는지가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해야 돼요. 네. 일단은요, 학자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개념도 너무 많고. 근데 그게 차라리 다 다르면 공부 많이 하면 외울 수가 있는데요. 이게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아서 선생님들이 초반부터 구조화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완벽하게 암기했는데 학자와 학자가 다 섞여버려요. 그래서 일단 우리 선생님들은 구조화를 하셔야 되고요. 이 구조화를 위해서는 반복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 수업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개념도 우리가 사례 적용도 안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또 작년부터 보면 약간 그 어떤 배경부터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 자체도 이해도 해야 되지만 그 배경부터 이해를 하도록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암기죠. 암기는 이제 딸딸딸딸딸 정확하게 정말 책을 막 씹어먹는다 그러죠. 그렇게 암기한다기보다는요, 자연스럽게 저랑 같이 제가 강의할 때 설명드리고 교재에다가 중요한 거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같이 키워드는 같이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전처럼 이렇게 뭐 암기해서 쓰는 문제가 줄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효과를 적는다든지 뭐 어떤 문제점을 적는다든지 이런 거에서도 다 키워드가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정확히 알아야지 비슷한 개념에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키워드 정도는 암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적용이에요. 어떤 선생님들은 정말로 암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모의고사를 첨삭을 하면서 보면은 다른 부분을 쓰신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뭐 구조화가 안 됐다 그러면 아예 다른 학자나 다른 이론에 있는 개념을 쓸 텐데 그런 건 아니고요. 같은 학자의 어떤 예를 들면 아까 뭐 애착 유형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것을 써야 하는지 할 때 여기서 적용해서 안 돼가지고 다른 유형을 써서 감점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아예 내가 공부를 안 한 부분이고 모르는 부분이면 버리면 되는데 내가 분명히 완벽하게 암기를 했는데 사례에 적용하는 거에서 엇갈리게 다른 거를 써버리면 그걸로 감점받으면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사례에다 적용하면서 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략을 세울 거고요. 그래서 커리큘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요. 일단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예요. 상반기에는 계속 우리 과목이 많아서 6개월 동안 쭉 진도를 나가야 돼요. 자, 종합 이론을 다 해야 되고요. 이때 각 이론이 한 과목이 끝날 때마다 기출문제를 분석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1, 2월, 3, 4월, 5, 6월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져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과목이 전부 다르게 들어가 있다는 거. 첫 번째로 아까 이상심리학으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외울 게 제일 많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처음에 의지가 있어가지고 의욕이 막 있어서 엄청 열심히 공부해서 많이 외워가지고 네, 얘를 안 버리시는데 뒤에 가가지고 이상심리학 하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막 머리 아파서 얘까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이상심리학 먼저 할 건데요. 우리가 시험 본다 생각 안 하고 정말 공부한다고 그냥 내가 배우고 싶은 분야야 라고 생각하면 정말 재미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상담 이론과 실제 그리고 심리학 개론 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 4월에는요, 성격심리학, 진로상담, 특수학, 가족, 학습심리 이렇게 되는데, 1, 2월에 과목이 적은 거는요, 일단은 1, 2월은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주는 수업 시간을 꽉 채우지 않고, 그래도 30분이나 1시간 정도라도 조금 선생님들 적응 시간을 위해서 한 4시 정도까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상심리학과 상담이론과 실제가 좀 길어요. 그래서 네, 과목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기출 분석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때 요 과목 하나 끝나면 기출 분석, 하나 끝나면 기출 분석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근데 기출 분석뿐만 아니라 기출 맛보기라 그래서 예를 들자면 상담이론과
문제집제 또는 이상심리학이 그 과목이 한 3, 4주 막 이렇게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출 분석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첫째 주에 하는데 이게 기출에 나온 적이 있다. 그러면 제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하고 기출 맛보기로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한 어떤 분석 그 해설 강의, 해설 자료 드리면서 강의하는 거는 과목이 끝난 다음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관리반 1월 달부터 바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관리반도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브노트는 제가 선생님들께 뭐 자료로 올려드릴 거예요. 예전에는 원래 나눠드리고 우리가 강의를 한 다음에 서브노트를 제가 그걸로 복습을 했는데 이제 핵심 노트가 있기 때문에 핵심 노트로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핵심 노트 강의가 들어가 있고요. 과목별 문제풀이가 있는데 둘 다 보시면 7, 8월로 되어 있죠. 일단 이론이 끝나면 문제풀이를 해야 할 거예요.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제가 원래 핵심 노트를 전에 4주로 했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6개월 동안 했던 걸 4주 동안 하니까 선생님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간을 늘려서 좀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커리큘럼 안에 끝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7, 8월 문제풀이 기간에 요 핵심 노트를 제가 특강으로 따로 평일에 해서 촬영을 해서 선생님들께 올려드릴 거예요. 여기 문제풀이에서는요, 매주 한두 과목 정도 해가지고 과목별로 문제풀이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배우셨던 거를 이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생각이 막 안 나요. 그래서 먼저 만약에 첫째 주에 상담이론과 실제를 한다라고 하면 그 과목을 제가 핵심 노트를 먼저 촬영을 해서 일주일 전이나 며칠 뭐 5일 전, 6일 전, 일주일 전 이런 식으로 날짜를 요일을 정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유튜브로. 임용닷컴 강의로 올려드리지 않고 유튜브로 올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해서 보실 수 있게 하려고요. 이게 강의가 기간도 있고 배수 제한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튜브로 올리게 되면 선생님들 기간 자유롭게 언제든지 10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핵심 노트로 예전에 했던 거를 가볍게 인출을 하시면서 또 교재로 꼼꼼하게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를 직접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핵심 노트 강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튜브로 제가 촬영을 해서 올려드린다라고 했었고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비닐에 쌓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이가 되게 빳빳하고 튼튼하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요거 총 4개로 되어 있거든요. 네, 요렇게 있고요. 이런 색깔도 있어요. 색깔도 예뻐요. 그래서 되게 튼튼해서 선생님들 계속 가방에 들고 다녀도 정말 찢어지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리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고리에다가 요 큐카드처럼 되어 있으니까 여기 끼워가지고 다니시면 되는데 이것도 두껍고 무거워요. 사실 요거는 잘 들고 다니시게끔 만든 건데요. 이것도 두껍다고 느끼시면 절반이나 필요하신 만큼만, 네, 그만큼만 빼가지고 고리에다가 해서 들고 다니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보시고 강의 들으시고 나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자, 문제 풀 때는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그 핵심 노트랑 여기서 하는 과목, 같은 과목으로 연계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풀이에서는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모의고사보다는 좀 쉽게 돼 있어요. 네, 선생님들 갑자기 문제 풀라 그러는데 어려워지면 네, 풀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했던 거, 내가 아는 문제 개념을 확인하는 정도, 그리고 또 사례 적용하는 식으로 같이 개념 확인하는 가벼운 문제도 있고 또 약간 꼬여 있거나 혹은 사례에서 적용하거나 하는 식으로 네,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와 해설은 프린트로 제공하고요. 해설 자료에 빈칸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전에 오셔서 학원에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2시부터 오후에 제가 해설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 기간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지금 1주에서 4주, 5주에서 8주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제가 올해 8주 동안 모의고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핵심 노트를 4주 중간에 껴서 하니까 뒤로 밀리고 해서 제가 꽉 이렇게 10주까지 하기에는
그럼 시험이 넘어가요, 기간이. 그래서 8주로 했는데 8주 정도가 사실 좀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8주 안에서도 선생님들 연습도 많이 되었었고, 그래서 일단 8주로 할 건데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네, 늘릴 수도 있어요. 혹은 제가 좀 빽빽하게 잡아놓지 않았던 게 모의고사를 추가로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교재나 핵심 노트 이런 데 있는 건 복습을 하시는데 제가 추가로 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복습을 잘 안 하셔서 아 그런 게 있었나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보충 자료로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또 이 기간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거나 하는 식으로 네, 할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일단 8회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는 아까 보신 것처럼 문제와 비슷한 같은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요. 난이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도 조금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고 정말 이 문제는 틀리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 진짜 시험 난이도처럼 네, 비슷하게 조절해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때 범위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어떤 선생님들은 범위 지정 안 하면 아예 포기해버릴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이때부터 실전 모의고사 기분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차피 과목이 이때는 과목 지정이 아니라 과목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 어떤 파트에서 내는지 범위만 다른 거기 때문에 다양한 과목을 선생님들 패턴대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범위 지정하는 것, 이 범위 지정해가지고 제가 카페나 아니면 자료를 미리 드리거나 하는데 이 지정된 범위를 안 보시면 실전 모의고사랑 똑같이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기간. 요 5주에서 8주까지는요, 교육학 문제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선생님들 시험 보시던 시간처럼 정말 오셔가지고 교육학도 보시고 해설 자료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전공 시험도 보시고 하면서 정말 실제 시험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첨삭은 제가 직접 해드려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틀렸고 이게 감점이 어디가 됐는지 다 짚어드리고 또는 기입형인데 기입형은 문장으로 쓰지 마세요 하는데 계속 기억은 뭐다, 니은은 뭐다 이렇게 문장처럼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다 써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직접 써드리다 보니까 첨삭을 사실 제가 4번을 했었는데 첨삭하는 시간이 모의고사 준비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죄송합니다만 횟수를 조금 줄여가지고 인간 선생님들 2번 첨삭을 해드릴 건데 대신에 제가 꼼꼼하게 첨삭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인간 선생님들 2번 첨삭해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첨삭 제가 직접 하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검토하면서 잘못된 부분 다 이렇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써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커리큘럼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냐면 일단은요, 상반기에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시고요. 이때부터 자꾸 암기하려고 그러면 뒤에 진도를 못 나가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쪽으로 선생님들이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핵심 파악하고 구조화하고 나서 그때부터 조금씩 확장하는 식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하나하나 암기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습하는 거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은 뭐 하는구나 가볍게 넘겨보고 큰 제목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예습보다 그날 배운 거 복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7, 8월 핵심 노트죠. 이때는 요 배운 거 이제 총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유튜브로 반복하면서 보시고 문제를 푸는데 이때는 요거는 그러니까 어떤 요약본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꼼꼼하게 보는 거는 이제 문제풀이 하는 이 기간에 핵심 노트 강의와 별도로 선생님들이 교재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예요. 모의고사 때는 과목이 여러 개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막 과목별로 꼼꼼히 보려면 조바심 나거든요. 근데 이때는 하루에 1과목, 2과목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가 정말 과목별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풀면서 개념 정리하고 사례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3색 볼펜을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들이 검정색으로 답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거는 책을 찾아서 파란색으로 쓰세요. 그 다음에 해설 강의 듣고 빨간색으로 쓰세요.
그러면 사실 모르는 거 책에서 찾았었기 때문에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례 적용하거나 이런 거에서 보고 했는데도 틀리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했는데 파란색으로 고쳐서 맞았다. 그거는 시간 문제예요. 아, 내가 요거를 암기를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면은 암기해서 이 부분을 내가 완벽하게 외우면 되겠구나 하면 되는데, 빨간색으로 주신 거는 책을 보고 썼는데도 틀린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례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왜 틀렸는지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요 부분을 강조하라 그랬는데 나는 다른 쪽을 중요하게 봤구나, 이런 어떤 그 틀리는 패턴이 있어요. 그거를 꼭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간에는요, 답안지 작성법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자꾸, 제가, 그러니까, 기입형은 어떤 식으로 쓰고 서술형은 어떤 식으로 쓰세요 하는데도 자꾸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울 수 없잖아요. 그때 가면 두 줄로 쭉쭉 긋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지금은 자세하게 안 해드리고, 어차피 지금 모의고사 보려면 요 시기 되려면 멀었으니까요. 요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답안지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때 그 방법대로 쓰는 걸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전 때는 정말 그 교육학도 문제지 드린다고 했었죠. 그만큼 실제 시험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비슷하게 하셔서 진짜 실제처럼 실전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네, 감점 원인, 내가 정말 암기를 못해서인지 또 구조화가 안 돼서 다른 데에 자꾸 이론을 썼는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례 적용을 잘못했는지, 혹은 또 기억 니을을 쓰라 그랬는데 내가 니은에 있는 걸 쓴 건 아닌지, 문제에서 어떤 효과를 쓰라 그랬는데 정의를 쓴 건 아닌지,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해요. 틀리거나 실수하는 것들이. 그래서 감점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핵심 위주냐 자료 확장이냐, 선생님들이 자꾸, 그러니까 간절해서 그러시겠죠.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에 자꾸 자료를 확장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확장을 해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내용에서 혹은 기본적인 중요한 거에서 벗어나서 우리 책에 있어도 정말 지엽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 외우려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거에서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정말 70점 이상 나오고 내가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그렇게 정말 자신 있으면 조금씩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리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의고사에서 막 고득점 나오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 확장하는 것보다 이런 감점 원인을 파악을 하고 기본적인 거에서 내가 아는 내용에서 틀리지 않게 보완하는 게 훨씬 더 점수를 높이는 데는 유리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만약에 1000페이지를 내가 암기를 해가지고 시험에서 뭐 70점을 받는다 라고 하면, 거기에서 5점이 늘어가려면 거기서 뭐 1200페이지가 아니라 2000페이지, 3000페이지 이런 식으로 지엽적인 부분에서는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거 일단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핵심 위주로 먼저 하시고, 내가 점수가 고득점이 아니면 자료 확장 욕심보다는 아는 거 맞추자, 이런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들 이제 초수 하시는 분들 있고 또 재수나 아니면 좀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초수 선생님들과 경험 있으신 선생님들, 그리고 공부만 지금 딱 전념해서 하시는, 올인하시는 분, 또는 육아나 일 병행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처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일단 이해 위주로, 암기 욕심은 조금 나중에 하반기 가서 하셔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너무 욕심이에요. 내가 지금 처음 하는데 재수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만큼 돼 있는데 나만 모르는 것 같고, 그거는 조금 욕심이에요. 그래서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냥 선생님 하시는 대로, 네, 같이 쭉 강의 안 밀리고 관리반도 참여하시고 복습도 열심히 하시고 하면서 원래 하시던 대로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화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불안한 마음에 처음부터 우리 초수 선생님들 확장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이것저것 다 놓치게 되니까 일단 기본에 충실하고 자료 확장 욕심을 처음엔 좀 버리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일단은 정말 내가 일하느라고 시간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러면 왜 그랬는지 일단은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키워드에서 조금 정확도가 떨어졌는지 혹은 어떤 사례 적용이었는지 그런 패턴 이런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합격, 불합격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과연 내가 이번엔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과연 붙는 시험인가? 이런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불안감 버리시고 자신 있게 도전하셔서 네, 꼭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존감 같은 것들도 살리시고요. 자꾸 야, 상담 TO도 적은데 떨어졌냐? 막 이렇게 주변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은 듣지 마세요. 일단은요, 뭐 3대 1이다 라고 하면 붙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그 TO가 500명대로 확 늘었을 때 갑자기 뒤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때는 TO가 정말 100명대에서 500명대로 확 늘어나니까 정말 뒤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합격이 된 거예요. 몇 개월 공부하고 합격이 되신 분들이 이때는 있었어요. 그치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정말 선생님들이 되게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하세요. 아예 목표를 이걸로 잡고 대학원도 가시고 대학원 가서부터 준비를 많이 하시고 막 2년 전, 3년 전부터 준비하려고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붙는 거는요. 예전처럼 해서 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불안감 버리시고 대신에 자존감, 내가 왜 TO도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내가 떨어졌나 이런 거 자존감 떨어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려운 시험이고 이 어려운 시험 그만큼 어떤 전문 상담교사 임용 시험이 좋은 거구나, 그만큼 대단한 거구나 하면서 나도 그렇게 돼야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내용 확장하는 거 요즘에 선생님들이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도 무조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분명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일단은 기본 틀 그걸 먼저 잘 해 놓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확장을 하더라도 기본을 먼저 충실히 하시고 나서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전념하시는 분들과 또 일하시는 분들인데요. 공부 전념하시는 분들은 막 열품타 하면서 저도 우리 선생님들 그 가입되어 있는 열품타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했었는데 막 시간을 저는 사실 제가 1등 하려고 그랬는데 상반기에는 거의 제가 1등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공개 모의고사 6월 달에 모의고사 한번 중간에 했더니 그 뒤로 선생님들이 막 어떤 마음을 다잡으시고 공부 시간이 확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14시간씩도 하시고 이랬는데 많이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만큼 하는데 내가 왜 부족하지 하면서 거기에 너무 집착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늘리려고 한다기보다는 최소 시간, 최대 시간, 내가 최대 나는 10시간까지 할 수 있어 하고 10시간 해야지 라기보다는 적어도 3시간 이상 해야지, 적어도 5시간 이상 해야지 하고 작은 얼만큼 이상을 정하셔서 그거를 지키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딱 공부만 전념하시면 시간이 조금 다른 분들보다 여유 있기 때문에 내일 할까? 아니면은 요번에 내가 꼼꼼히 보다 뒤에 못 봤는데 그냥 다음 주로 미룰까 하실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미루지 말고 조금 꼼꼼하게 덜 보게 되더라도 일단 정한 목표 대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정한 목표를 미루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좀 긴장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공부 전념하시는 분들은 바깥 활동을 더 안 하시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시면서 체력도 관리하시고요. 그래야지 또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도 건강해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좀 지금 헬스장 가기 너무 조심스러운 시기라서 헬스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네 한 바퀴라도 매일 이렇게 일정 시간 정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육아나 일 병행하시는 분도 굉장히 바쁘죠. 네, 그래서 공부 시간을 일단은 딱 정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는 무조건 공부 이렇게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쉴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지 않죠.
일하면서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남들 놀 때 놀고 쉴 때 쉬고 이러면 안 돼요. 합격과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너무 체력이 소진되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는 주말에 최대한 진도를 많이 나가고 평일에 출퇴근하거나 퇴근 후에 복습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공부 전념하시는 분들이랑 비교하면서 이분들은 몇 시간 하는데 난 이거밖에 못하네 비교하지 마시고요. 양보다 질, 그리고 어떤 일정한 그 공부 패턴을 유지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반은 뭐 다 중요해요. 다른 분들 다 하시면 좋기는 한데 일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제가 관리반 참여하기라고 별도로 써놨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 아이가 있거나 일 병행하시면 피곤하잖아요. 시간도 없잖아요. 계속 강의가 밀리거든요. 그래서 관리반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퀴즈도 내고 복습도 같이 하고 이러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기본이에요. 기본이 되는 거는 강의를 밀리지 않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수강하신 거 인증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관리반을 하셔야지 진도도 따라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습도 시간 내서 하기 힘드시면 저랑이라도 같이 복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실수록 관리반 참여 혹은 직강 가능하시다면 바쁘실수록 직강에 더 오시는 거, 그날 주말에 그냥 딱 몰아서 끝나고 스터디도 하시고 공부하고 가시는 거를 강추합니다. 자, 그럼 관리반에 대해서 좀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스터디는요, 일단 직강 끝나고 남아서 하는 스터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을 5시에 끝나는 걸로 지금 해놨거든요. 근데 뭐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끝나면 선생님들 일단은 잠깐 쉬셔도 좋고요. 각자 개인 복습, 오늘 배운 내용을 빠르게 복습하시는 거예요. 당일 복습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에빙하우스 망각곡선 이런 거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마자 당일 복습을 여기에서 바로 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6시부터 퀴즈를 냅니다. 네, 한 분 한 분씩 퀴즈를 내요. 퀴즈를 내면서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모르는 게 사실 더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르는 내용을 내가 더 공부하게 되니까. 그래서 모르면 제가 막 초성으로 힌트를 드리거나 내용으로 힌트를 드리거나 하면서 힌트를 드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책을 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지금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 배우고서 퀴즈 어떻게 맞춰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에서 선생님 이게 어떤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설명에서 조금 다른 의미로 간다 하면은 제가 그 부분 짚어드릴 수 있고요. 잘 헷갈려 하시는 거 비교하면서 다시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뭐 퀴즈를 내거나 혹은 선생님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강 스터디 필수는 아니지만 참여하시면 제가 다 직접 관리를 해드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시간이나 방법은 그때 선생님들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에 따라서도 변동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특별한 일이 없다면은 같이 남아서 복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강 선생님들도 줌 관리반 참여하실 수 있어요. 자, 관리반. 뭐 인강 선생님, 직강 선생님 다 참여 가능하고요. 수요일에 제가 예전에는 이제 주간에도 했었는데 주간도 하고 야간도 하고 이러니까 주간 퀴즈 복습, 야간 퀴즈 복습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강의 준비하는데 거의 하루가 이렇게 없어지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더 강의 준비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저녁에 하려고 해요. 대신에 퀴즈반은 이번에도 2개로 운영을 합니다. 자, 8시부터 11시라고 되어 있는데 3시간을 하는 건 아니고요. 8시부터 50분, 9시부터 50분, 10시부터 50분 이런 식으로 각각 50분씩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규칙은요. 수강 인증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는 켜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같이 선생님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스터디예요. 선생님들 스터디 할 때 원래 서로가 서로를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핵심 노트는 유튜브로 제가 일방적으로 촬영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지만 이거는
함께 소통하고 또 제가 하면서 선생님들 표정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생님들이 모르면 갸우뚱하시고 알면 끄떡끄떡 하시고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1번, 2번, 3번 뭘까요? 막 이러면 다 같이 계시지만 막 손으로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면 틀리는 게 많을 때 답이 2번인데 1번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때 보면서 1, 2번이 많이 헷갈리셨구나 하고 제가 그걸 또 바로 비교해서 다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내가 화장을 안 했고 집이 지저분하고 괜찮아요 선생님. 네, 저도 네 어쩔 때는 관리반 할 때는 약간 복장도 편하게 하고 안경도 쓰고 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같이 켜고 하고요. 마이크는 퀴즈반에서 이렇게 말하는 차례 때만 마이크를 켜시면 돼요. 그래서 잡음이 일거나 그러는 주변에 소음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마이크는 끄시고 카메라만 켜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이나 이제 질문 같은 것들도 있죠. 그래서 상담 신청, 질문 다 카페에 남겨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상담 신청하실 때 성함, 연락처 이런 것들도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그래서 글이나 뭐 카페 게시판 통해서 글을 남기시고 혹은 이메일로 상담 요청하시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전화가 사실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그걸로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저는 이런 상황이고 뭐 나이가 몇이고 몇 년 공부했고 막 이렇게 써주시긴 하는데 저는 그 밖에도 또 궁금한 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은 제가 답변 드린 거에서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싶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화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담 게시판에다가 상담 신청을 하시는데 이때 반드시 비밀글로 스텝만 보기 꼭 체크해 주세요. 아셨죠? 개인정보가 공개되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이런 것들 카톡으로 많이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이것도 카페로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랑 서로 다 같이 보고 또 아시는 분이 먼저 답변 달아주시고 거기에 부족하면 또 제가 또 달아드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카페로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줌 관리반에서의 규칙 그리고 뭐가 좋은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수강 인증 필수예요. 수강 인증하시면 우리 조교 선생님이 다 체크를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매주 수요일 8시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9시는 복습반입니다. 복습반은 제가 그 전 토요일에 배운 거를 그 다음 수요일에 간단하게 설명을 압축해가지고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퀴즈반 8시랑 10시 있어요. 퀴즈반은 왜 2개가 있냐면 인원이 제한돼 있거든요. 제가 한 분씩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인원이 너무 많으면 그 한 분께 질문을 정말 몇 번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제가 한 15명 이상은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8시 15분, 그 다음에 10시에 15분 이렇게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퀴즈반은 인원이 차면 마감될 거고요. 복습반은 100명, 200명 상관없습니다. 네, 복습반은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질문하지 않아서 인원 제한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퀴즈반도 하고 복습반도 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그래서 퀴즈반, 복습반 2가지 신청 가능하세요. 그치만 퀴즈반이 인원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시에도 퀴즈반 하고 10시에도 퀴즈반 하고 이렇게는 안 돼요. 그 전에 이제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면서 그 전에 제가 A, B, C, D반 이렇게 했는데 4개 반을 다 신청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선생님들은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저 말고 다른 어떤 선생님이 인강으로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 관리반이 이렇게 좋은데 참여를 안 해서 너무 답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관리반 또 정말 도움 많이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2가지 다 신청은 가능하지만 퀴즈반은 안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정원 제한 요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 퀴즈반에서 못 맞출까봐 너무 이렇게 불안해 하시거나 좀 그러신 불편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힌트 드려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잘 모르니까 공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르는 건 괜찮아요.
모르는 거는 괜찮지만 대신에 성실하게는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르면 보고 하시고 하시되 자꾸 빠지거나 뭐 이렇게 카메라를 많이 끄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로 네, 성실하게 꾸준히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규칙이 있는데 했을 때 뭐가 좋냐? 복습과 인출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복습. 일단은 퀴즈반은 당연히 인출도 되겠죠. 근데 퀴즈반뿐만 아니라 복습반도요. 저 혼자서 줄줄줄줄 이야기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개념 설명하고서 그거에 대해서 적용하는 문제를 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례를 내고서 이거는 이걸까요? 이걸까요? 혹은 이 기법을 내고서 이거는 해석일까요? 반영일까요? 명료화일까요? 막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선생님들은 마이크 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1번이요, 2번이요 이런 식으로 하고요. 혹은 종이에 도식 그려서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선생님들이 그려서 카메라로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모른다고요? 그러면 책 보고 하시면 되죠. 어차피 공부가 목적이니까 그거 보면서 책 보고 뭐 3번이라고 대답하시거나 그리거나 그 자체가 공부예요. 그래서 제가 복습해드리고 선생님들도 또 떠올리는 인출 이런 것들 다 동시에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개별적으로 스터디 구하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강의를 듣고 같이 또 진도를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같이 어렵게 구해도 누군가는 자꾸 이렇게 빠지려고 그러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막 이렇게 정보만 얻어가려고 하거나, 뭐 분위기 흐리거나 이런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그 스터디 자체에서 그러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만 참아하셔도 돼요. 그리고 수강 인증해야 되니까 강의 안 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 하게 되면 선생님들 개별적으로 내가 이번 주에는 뭐 하고 서로 맡아서 하는 역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담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0분 동안 복습반 이렇게 하면서 그 50분 짧은 시간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압축해가지고 중요한 거 딱딱딱딱 짚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직접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출석 체크는 조교 선생님께서 도와주시더라도 제가 그거 매주 받아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퀴즈를 내고 제가 직접 복습반도 운영하고요. 3시간 전부 다 제가 다 운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상반기 다회독 수업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우리 구조화되고 하려면 계속해서 다회독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 번 봐야지 구조화도 되고 기억에도 빨리 남고 암기도 되고 그런데요. 일단 혼자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만 해도 이렇게 여러 번 저와 함께 보시게 될 거예요. 먼저 기본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겠죠. 그래서 강의 설명을 하면서 교재에 밑줄을 칠 거고 아니면 뭐 동그라미 치면서 키워드를 강조할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뭐 기출 맛보기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교재 설명하면서 밑줄 표시하기. 두 번째, 핵심 노트 정리인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상반기 다회독 수업이죠. 핵심 노트 강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 노트 강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7, 8월에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교재로 배운 다음에 그거를 제가 핵심 노트 화면을 띄워서 서브노트 대신에 핵심 노트로 우리 배운 내용을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배운 내용에서 제가 막 이렇게 가리면서 퀴즈로 내기도 해요. 배운 내용 막 색칠해가지고 가리고 들어가는 거 막 인출 연습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 그거 되게 재밌어 하세요. 뭔가 제가 퀴즈 내고 뭐 가리고 이러는 것들. 그래서 핵심 노트로 배운 내용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서브노트인데 서브노트를 이제는 그 자료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선생님들 복습을 하시면 되는데요. 핵심 노트가 있기 때문에 요걸로 하시면 좋지만 요거 말고 저는 A4 용지로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서브노트 내용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배운 내용들을 그 주에 배운 거 서브노트로 드릴 거고요. 복습하실 수 있게 제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선생님들 빈칸에다가 그 복습하실 수 있도록 빈칸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또 빈칸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빈칸 서브노트
그리고 빈칸 없는 서브노트 두 가지 버전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빈칸은요, 빈칸 채우실 때 모르면 빈칸 없는 서브노트 보시면서 답 맞춰서 채우셔도 돼요. 그래서 빈칸 서브노트로 다시 복습하게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관리반 있죠. 관리반으로 복습, 인출 연습 수요일마다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토요일에 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수요일에 하는 거,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오시면 복습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배운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은 아닌데요. 중요한 것들 한 10문제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기입형 혹은 서술형식으로 해서 복습 테스트를 드립니다. 그래서 수업 한 20분 전쯤 오셔가지고 문제를 풀어 놓으시면 강의 시작할 때 요거 해설하면서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한 과목이 끝날 때마다 기출문제 분석을 한다 그랬죠. 이거는 원래는 강의가 다 원래 우리 모든 상반기 강의가 끝나고 나서 기출 분석을 예전에는 했는데 선생님들이 요령을 파악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걸 공부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기출이 어떻게 나오지? 하는 거를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기출 문제를 접해야지 그걸 보고서 그 다음 공부할 때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될지 선생님들도 감이 오실 것 같아서 그래서 기출 문제를 이제 2022 학년도 대비했던 시험부터 제가 상반기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마찬가지로 2023학년도 시험 때도 이 기출 분석을 상반기부터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운 내용들을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제 강의 특징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1월 달부터 기출문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과목이 끝날 때 하는 것도 있지만 별개로 기출 맛보기도 제공을 해드린다는 거죠. 그 다음 핵심 노트 특강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유튜브로 얼마든지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풍부한 예시 제가 계속 선생님들 직강 선생님들이 지금 안 계셔가지고 지금 지루한지 어쩐지 제가 반응을 볼 수가 없는데 직강 선생님들 계시면 표정 보면서 아 이거는 설명을 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또 다른 예도 들어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설명 예시 많이 해드리고요. 그 다음 헷갈리는 개념들 이거랑 뭐가 다른지 이 장애랑 도대체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조그만 차이가 있는 건지 구분하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반복 수업하는 거 그래서 암기 구조화를 한 번에 하시고 그 다음 중 관리반 운영하는 거 그리고 제가 꼼꼼하게 첨삭해드리고 개별적으로 원하시는 분들 다 상담해드리고 저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개강은 언제 하냐면요. 1월 8일이에요. 그래서 2022년 1월 8일에 개강하게 되고요. 수업 시작은 10시부터 오후 5시입니다. 그래서 첫 수업은 한 4시 정도, 오후 4시 정도까지 할 생각이에요. 근데 보통 10시부터 5시까지 할 거고요. 20분 전에 오셔서 첫째 주는 복습 테스트가 없지만 둘째 주부터는 복습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먼저 오셔서 복습 테스트 풀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5시에 수업이 끝나고 또 우리 스터디가 있습니다. 자, 장소는 당연히 임용닷컴에서 하게 되는데요. 강의실은 직강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학원에서 개강 전날쯤 안내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 받고 강의실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교재는요. 2022 대비 전문상담교사 했었던 거 그대로 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그림. 네. 요걸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1권, 2권으로 6개월 동안 다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핵심 노트 요것도 그대로 작년에 했던 거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적어드리기는 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카페에서 글, 연락처랑 성함, 간단한 어떤 상담 신청 사유 이런 거 남기셔가지고 해주시면 비밀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카페는 네이버에서 루시아의 전문 상담 교사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설명회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카페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